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의 가방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뭐 옛날 방식 그런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좀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이 하나 있었죠. 디올에서 만든 백에 원가가 8만 원이었다라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디올 하면은 이제 가방 가격만 해도 기백만 원이 넘어가는 가방이 대부분이고, 그런 가방에 이제 원가가 8만 원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생각하시죠. 도대체 얼마를 처먹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뻥튀기해서 벌고 있었던 거야? 너무 비싸게 받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요즘에 최근에 그런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디올 백을 찾는 분이 조금 줄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많은 분들은 또 디올 백을 찾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품이 팔리는 가격은 원가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품질이 나쁜 저렴한 제품을 100만 원에 파는 건 가능해요. 반대는 불가능하겠죠. 원가가 1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그걸 만 원에 판다?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정서인 거잖아요. 야, 너희는 지금 8만 원짜리 제품을 몇백만 원씩 물건 받고 있었던 거야? 약간 여론몰이처럼 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불법 이민자들,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상 8만 원짜리 물건을 뭐 100만 원짜리 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 비싸게 팔면 팔리냐? 자, 이거는 그냥 오랜 시간 계속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얘기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사실 몇 번 똑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팔리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물건의 경우는 어느 누구나 다 싼 제품을 구매하려고 시간을 내서 서칭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최대한 비싼 물건을 안 사기 위해서 서칭을 해서 저렴한 물건을 삽니다. 실제로 정말로 최저가로 사지는 못할지언정 비싼 가격의 제품을 몇 번은 걸러내고 저렴한 제품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을 비싸도 팔린다라는 말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말이고요. 다시 이제 디올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디올이 100만 원짜리의 가방을 파는데 원가가 8만 원이었다. 사실 근데 그 8만 원이라는 것도요, 디올이 납품받은 가격입니다. 원재료 가격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 그게 맞는 가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명품은요, 납품가가 판매가의 10% 정도밖에 안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병행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아마 3,000원짜리 물건이면 대부분 한 만 원 정도? 아니면 12,000원 정도의 물건을 파시려고 생각하실 거예요. 3배수, 4배수를 보죠. 근데 명품은요, 그렇게 절대 팔지 않아요. 대부분 10% 정도가 원가고 납품가고요, 나머지 90%가요 이익입니다. 나머지 90%의 이익에는 중간에 보면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재고 분담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게 명품이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왜 명품 회사들이 많은 이익률을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만 더 고민해 보신다고 하신다면, 원가는 너무나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야, 왜 8만 원짜리 가방을 100만 원을 주고 파냐 라고 얘기를 하자 보면, 명품은요, 명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품을 소각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세일을 해서 물건을 파는 형식이 아닌 그 제품을 폐기해버려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옷의 70% 정도가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입고 사용하는 거는 생산량의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왜 폐기나 소각을 할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저렴하게 물건 팔아가지고 세일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 절대 정가를 주고 사지 않습니다. 세일을 많이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세일하면 사지, 곧 세일할 거야, 세일을 기다려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브랜드인 뭐 유니클로나 H&M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심하죠. 여러분들 혹시 유니클로에서 옷 사실 때 혹시 세일이 아닌 기간에 이용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세일 기간을 이용해서 유니클로의 옷을 구매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품 브랜드들이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명품 브랜드의 값어치를 세일 가격의 값어치로밖에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세일을 잘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일을 하는 명품은 업계 말로 맛이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명품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만큼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품의 자존심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원가가 8만 원이니까 이거 왜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100만 원의 가격은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값어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8만 원짜리 원가 백을 사온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신 거잖아요. 원가가 8만 원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원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옷들 생각보다 원가가 비싸지 않아요. 그런 원가에 대해서는 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실망 포인트가 뭐냐면 럭셔리 브랜드,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고 말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은요, 시크릿 가든 보면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가죽을 몇 년 이상 다룬 숙련공들에 의해서만 가방을 만들고 절대 해외 지사에서 만들지 않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뭐냐면요,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에르메스 백 들고 다니시는 분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 없을까요? 너무 비싸서? 물론 비싸서 사람들이 못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숙련된 장인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양의 가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6개월, 한 1년, 뭐 2년을 기다린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하기 쉽지 않고요. 그랬을 때 에르메스 입장에서는 에르메스에서 많이 사주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이 클래스, 뭐 0.1%, 0.01%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살 수 있는 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백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럭셔리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은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렇게 장인이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곳에서 저렴한 인건비에 저렴한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의 가방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뭐 옛날 방식 그런 거 없어요. 가죽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죽 미싱에 넣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예전처럼 뭐 세틀 방식 해가지고 그 에르메스처럼 그렇게 하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공인받은 장인들이 만들 줄 알았는데 왜 이거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가방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숙련공 몇 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데 숙련된 장인이 뭐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숙련된 장인이 100명 있다고 해도 1년에 나올 수 있는 양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미싱으로 박아서 하루에 몇십 개씩 나와야지만 그게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물건을 팔 수 있겠죠. 지금의 럭셔리 사업은 기존의 의류 사업, 동대문에서 파는 옷이나 가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헤리티지, 실험 정신이나 디자이너가 좀 더 예쁘게 만든, 그리고 브랜드의 값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근데 생산 과정에서 엄청 좋은 최고급 면을 쓰거나 최고급 가죽을 쓰거나 그런 일은 사실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르메스 정도 되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이비통, 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브랜드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구찌잖아요. 그래도 디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싸게 팝니다. 네, 뭐 한섬에서 파는 타임 온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싸게 팝니다. 비싼 거는 어쨌든 그렇게 품위 유지비 세일 안 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또 이런 재밌는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구독자가 5,000밖에 안 되지만 곧 만에 도착할 겁니다. 빨리 구독을 누르셔서 10,000명이 되기 전에 구독을 눌렀다는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